자,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 강좌에서 공부한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대표 문항, 가장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문제들을 골라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상 개체들 중에 몇 개가 이웃한다 또는 이웃하지 않는다. 일렬로 배열을 하다가 보면은 몇몇 개의 개체들이 이웃할 때도 있고 이웃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포함된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몇 개의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3명 있어요. 그들이 A, B, C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2명이 있어요. D, E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들을 일렬로 배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저 5명을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남자끼리는 이웃해야 된대요. 남자들이 좀 내성적인가요? 여자들하고 같이 껴있기가 좀 그런 모양이네. 자,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남자들 사이사이에 여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끼리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남자 3명을 이렇게 그냥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자들 D, E 이렇게 배열되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우의 가지수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 묶음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의 배열을 생각을 합니다. 이 셋이 배열이 되어질 때는 3팩토리얼게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 계승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했을 테니까. 자, 그런 다음 이렇게만 해놓으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또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지금 빼먹었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3명이 3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3팩토리얼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6, 그러면 36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36가지다. 물론 이제 이때 여자들은 이웃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웃한 거고 D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남자끼리 이웃하고 또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되어지겠네.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는 한 묶음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A, B, C 남자 3명 한 묶음으로 봐주고, 또 여자 D, E가 있는데 이들도 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봐줘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묶음이 되어지는 거네. 이 두 묶음에 대한 배열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개니까 2팩토리얼게 방법의 가지수가. 그런 다음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A, B, C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게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가지. 됐나요? 그 다음 또 여자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산수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산수 지금 몇 가지입니까? 6에 24가지 이렇게 되어지겠네.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24가지가 된다. 됐습니까? 자, 이웃한다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묶음을 생각을 하자. 그 집단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는 남자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자, 이웃하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나 될까?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남자 사이사이에 여자가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들지 말고, 이럴 때에는 나머지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놓는 겁니다. 자리를 먼저 잡게 하고, 그런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남자들이 들어갈 자리들이 나와요. 이런 자리에 남자가 쫙 들어가서 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체크해 보자고. 여자가 먼저 배열이 됐어요. 배열되는 방법 2팩토리얼 가지. 그런 다음
이 세 개의 자리에 남자 3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3에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간단하게 3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6가지, 2가지니까 12가지 이렇게 되어지겠다. 자, 이렇게 어떤 대상 개체들이 일렬로 배열이 되어질 때 그들이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배열을 시킬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적어도 라는 말 또는 최소한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져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포함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예문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자, 네 번째 문제라 그럴게요.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이 여자인 경우, 적어도 한쪽 끝이 여자인 경우, 5명을 배열을 하다가 보면 끝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들이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경우의 가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케이스별로. 그러면 일단은 다 배열을 한다 그랬으니까 5명이 배열이 되어지는데 맨 앞에 남자가 서고 맨 뒤에 남자가 서는 경우가 있을 거고, 물론 아직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전체 경우를 다 체크하는 거니까 맨 앞에 남자가 서고 맨 뒤에 여자가 서는 경우, 맨 앞에 여자가 서고 맨 뒤에 남자가 서는 경우, 또 맨 앞에 여자 그리고 맨 뒤에 또 여자 이렇게 서는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경우입니다. 이게 배열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 5팩토리얼 가지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한쪽 끝이 여자래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쪽 끝이 여자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요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예요.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요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할 것이냐? 1가지, 2가지, 3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전체 배열되어지는 경우들 중에 얘를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나머지 경우를 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전체 배열되어지는 경우에서 빼주기를 맨 앞에 남자가 서고 또 맨 뒤에 남자가 서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만들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풀자. 그러면 자, 전체 배열되어지는 방법 5명이니까 5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5팩토리얼 가지. 그런 다음 이제 남자들이 앞뒤에서요. 그러면 이 남자와 이 남자를 누구를 세울 거냐, 또 어떤 남자를 앞에다 세울 거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현재 3명이니까 이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걸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P, 3에 2 일단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한 배열을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 요 안에 있는 요 3명은 남자 1명이 포함되고 D2예요. 그러니까 3명이 배열되어지는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은 120까지에서 빼주기를 66은 36 그랬더니 84가지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경우의 가지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머리를 좀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에 관련된 이야기다가 보니까 사전식으로 문자가 배열되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영어 사전을 뒤져보면 A부터 Z까지 문자들이 쫙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러면 A가 다 끝나고 나면 B가 나오는 거고, 그게 끝나면 C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져 있는 순수한 순서에 의한 배열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예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숫자 5개를 줄게요. 1, 2, 3, 4, 5. 자, 이 숫자들을 한 번씩만 사용한대요. 한 번씩 사용한다. 그래서 5자리 자연수를 생각하겠습니다. 5자리 자연수. 그러면 5자리 자연수면 모두 몇 개가 나오나요? 이거 배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 가지가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그것들 중에서, 자, 그중 33,000보다 큰 수는 모두 몇 개일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33,000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33,000? 3이 2번 사용됐는데, 이거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오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번씩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33,00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이제 감안을 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2, 3, 4, 5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배열되어지는 최초의 숫자가 뭘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최초의 숫자는 뭐가 나올까? 1, 2, 3, 4, 5를 가지고 배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1, 2, 3, 4, 5겠죠. 12,345가 제일 작을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뭐야? 12,354.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들이 쫙 배열이 될 거예요. 몇 개가? 5 팩토리얼 개가.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거보다 큰 숫자들만 생각을 하래요. 그러면 33,000대에 나오는 숫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는 34,000대가 아마 나와야 될 거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35,000대가 나와야 되고, 다 끝나고 나면 30,000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40,000대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 50,000대의 숫자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사전식 배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숫자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순서가 있었는데 얘네들만 이용을 하고 한 번씩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34,000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 숫자는 모두 몇 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 4를 빼고 나면 1, 2, 5가 여기에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게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개가 되겠죠. 3팩토리얼 개. 그렇죠? 지금 여기 구조를 보니까 얘도 지금 구조가 똑같아. 여기에는 1, 2, 4가 배열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3팩토리얼 개.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12가지 만들어지네. 그럼 같은 방식으로 4만대로 나오는 숫자는 4를 제외한 1, 2, 3, 5에 의한 배열. 4팩토리얼 개가 되겠다. 그렇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2가지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24가지, 48가지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결국 이걸로 배열하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33,000보다 큰 숫자는 12 더하기 48이니까 60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헷갈렸나요? 잘 쫓아오다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사전식 배열뿐만 아니라 여기 어떤 용어들이 포함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푸는가 아주 기본이 되는, 키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